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기 오제 봉기 내용에 이 구름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천문요초 자연현상 중에 안개와 구름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제 봉기 한 단락을 오늘 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재현 선생님 그 백제전 대륙백제 얘기 좀 들으시고 마지막에 제가 부도지 강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천문요초에 여기에 천한이라고 나오는 이게 천하기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은하수거든요. 은하수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제가 은하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강입니다. 우주의 강. 그래서 서양에서는 밀키웨이라고 하고 우리는 황천강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또 이걸 요단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승으로 갈 때 타고 가는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를 타고 올라가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은하수는 하얀 색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별이 3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개 별자리로 되어 있어서 보신 것 정도 제하의 종칠 때 33번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제 독립운동 할 때 또 33인의 대표자 그게 전부 다 이 하늘의 일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사제들이다. 그래서 은하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이렇게 천제를 지내고 또 제례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에서는 뭐 이 은하수의 개념을 얘기를 안 하지만 전부 다 이 은하수의 개념이 도입된 게 사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33개의 계단을 타고 별자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끝자리 요 끝부분에 결국은 은하수를 타고 가면은 닿는 분이 화계 별자리를 지나서 자미원 별자리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에 다가가는 그 길을 얘기한다. 결국은 닿는 게 자미원 별자리에 계신 마호 삼신님을 대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두칠성이라는 배를 타고 북극성을 보좌하는 북두칠성이라는 배를 타고 은하수 33계단을 타고 가면은 북극성에 계신 마호 삼신님을 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강을 천한이라고도 하고 한수라고도 하고 하수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 그게 전부 다 은하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미림의 강이라고 해요. 그 미량이라는 뜻도 전부 다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미림의 강.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북극성과 북두칠성 그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푸른 하수, 은하수, 하얀 쪽배가 바로 저기 북두칠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 동료가 보이던 아프네. 자, 그래서
은하수의 보천각, 은하수 33계단을 걸으면서 이 별자리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하수에 뜨고 지금 천하기물, 천하를 또한 천한이라고도 하고, 동방이 기수와 미수 사이에서, 기수와 미수 사이에서 시작해서 남과 북의 두 길로 나눈다. 남과 북의 두 길로 나눠서 가죠. 요 얘기입니다. 남쪽 길은 부열에서 의와 천년에 갔다가 천략으로 열어서 천변을 이고 하고에서 두드리며, 북쪽 길은 기로부터 기수를 관통해서 남도의 머리 쪽으로 연결해 자기로 덮으니 오른쪽으로 남쪽 길에 천진물가에 합하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중국의 지명이, 강 이름이 전부 다 천문이에요. 천진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천진 아니에요. 여기가 천진 아니에요. 천진시. 두 길이 서로 합한 후 서남방으로 행하니 폐가와 가를 끼고 인성으로 이어지네. 우측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왜 천진이냐? 옛날에 황하가요, 여기로 흐르는 게 아니고 고강이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9개 강줄기로 봐서 천진 앞바다로 빠졌어요. 지금 물줄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천진이 맞죠? 중심강이 빠지는 곳에 있는 도시. 내저의 곁에 조보를 거쳐 등사가 정미롭고 왕량에게 부로와 각도가 편이하니 대릉을 오르고 천선을 띄웠어. 대릉은 또 어디입니까? 여기 대릉하죠. 여기가 대릉하고 여기 있지. 곧바로 건설에 이르러 남쪽으로 나서네. 오거를 타고 북한의 남쪽을 향하니 동정의 수위에 내 말을 들여 먹이네. 수위를 지나쳐 동남으로 넘기며 남하를 지나 걸구로 향하니 천구와 천기 및 천직을 지나 성수 남쪽가에 은하수가 지네. 요걸 얘기한 거예요. 기어, 부열, 천냥, 남도, 천년, 천변하고 폐가, 인성과 천진, 내저, 등사각도, 조보, 왕량, 자기, 대릉, 각도, 천선, 건설, 오고, 동정, 남하, 걸구, 천부, 천기, 천직, 성수, 수위, 북하. 이게 전부 다 아시아 지명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강 주변으로. 자, 보세요. 은하수는 천안이라고도 하니 하늘에 하나 일이 생한 것으로 엉키고 커져서 이루은 것이다. 하늘이 이 때문에 동남과 서북으로 나뉘니 사람의 옷깃과 허리띠 같은 경계이다. 그래서 중국의 여기 옛날 이름이 한수입니다. 이게 하수입니다. 중국의 중심을 흐르는 은하수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한강 앞바다로 빠지는 이 강 이름이 뭡니까? 한강이죠. 옛날 이름이 한수입니다. 하수, 한수. 이거는 전부 다 하늘의 지명이 땅으로 그대로 복제돼 내려와서 중심이 되는 강이라는 뜻이죠. 지상의 하수와 한수의 근원도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수가 끝나는 마지막 위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한양입니다. 한양. 교수님이 옆자로 오시든지요, 뒤로 가시든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보세요. 뒤로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야 이해가 더 쉽게 가요. 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아니, 몰라요. 자, 여기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강이, 이게 지금 현재 한수입니다.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이 양자강으로 싹 들어가는데 여기 이름이 지금 무한이죠. 옛날 이름이 한양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태백산에서 발원돼서 여기 한양, 한수. 여기도 태백산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태백산. 근데 이게 똑같을까요? 네? 옮겼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옮겨왔어요. 지명도 그대로 이식을 했어요. 여기 별자리 따라. 별자리, 북극성의 이동 별자리 따라 온 것 같아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설의 진수와 한수는 모두 금의 기운이니, 자 봐요. 은하수 안에 별이 많으면 홍수가 나고 별이 적으면 가뭄이 든다. 요 은하수 안에 요 별자리들이 약간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모양을 바꾸면은 또는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요 은하수 자리에 별이 많으면은 홍수가 돼. 그러니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 적으면은 가뭄이 나. 지금 인터넷상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난리가 났어요. 중국 삼엽대. 지금 구글 어스로 보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이 그 위성으로 찍은 구글 사진이기 때문에 보정이 안 돼서 그렇다. 실제로는 이렇게 구글 좀 변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엽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중국 언론에서는 4억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강 사이. 4억 명 죽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삼엽댐이 중국의 고군으로 보면은 내년에 붕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사실은 격동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사명댐이요. 삼협댐이라고. 삼협댐. 네. 중국말로 샨샤댐이라 그래요. 이 별자리를, 은하수 별자리를 잘 보시라고. 저기에 별이 많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하고 직방으로 관련되어 있는 은하수. 그래서 꼭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을 도래가 됐어요. 천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8월 24일날 천문 현상을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9월 중순까지 자연 현상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뭐 형옥성, 뭐 태백성, 또는 갖다가 논설자를 이렇게 검색을 하든지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문관이 그거를 관측을 하고 왕한테 와가지고 송나라 고사도 얘기하고 옛날에 그냥 한나라 고사도 얘기하고, 그때 이런 천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왕은 이렇게 대처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고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그냥 수백 개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런 천문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10일 동안을 연속적으로 온섭해서 낮인데도 해를 보지 못하고 밤인데도 달을 보지 못하면 엄습한 기운이에요. 어지러운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한 방향이 아니고 막 바람이 비가 오려다가도 오지 않는 것을 몽이라 하니 신하가 모반을 발책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현상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절대 비가 안 옵니다. 하늘도 몽하고 거리도 몽하고. 그게 뭡니까? 신하가 모반을 발책합니다. 북한의 상황이 당연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만나던 날 심했어요. 응? 저번에 트럼프하고 만나던 날. 안개의 기운이 낮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 하며 그 색이 푸르고 누르면서 다시 또 덮어서 감추며 잠깐 동안 모였다가 잠깐 동안 흩어졌다 해도 역시 같은 조짐이 나와. 홍보 모양전의 말을 황제가 극을 세우지 못하면 그 벌이 항상 엄침해지니 그럴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칠 것을 생각한다. 전부 다 모반이지.
유향이 말하기를 임금이 중도를 잃고 신하가 임금의 밝음을 가리면 오랫동안 날이 엄침해지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열흘에 한 번 비가 오게 마고 삼신께서 설계를 했고 5일에 한 번 바람이 불게 마고 삼신께서 설계를 했다고 천문조초에 나와 있죠. 그게 태평한 때에는 그렇지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 돌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그냥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들고 이런 엄습하. 이런 오색 구름이 나타나면은 사방에 항상 큰 구름이 있어 오색을 갖추고 있으면 그 아래 현인이 응거하고 푸른 구름이 윤택해서 해를 가리면서 서북쪽에 있으면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청거하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좋은 기운이죠. 기타 스키찬 기운. 기온의 운행이 볕대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 같으면 큰 바람이 장차 이르게 된다. 볕대. 다가오는 구름을 볼 때 심히 윤택하고 두터우면 반드시 큰 폭우가 내리게 된다. 사계절에 시작하는 날에 검은 기온이 마치 진을 치듯이 두텁고 큰 것이 오면 비의 기온이 많게 된다. 안개 같으면서도 안개가 아닌 것이 의관을 적시지 못할 정도로 나타나면 그 성이 군인들로 가득 차서 사태가 긴박하게 된다. 전부 다 저거죠. 그냥 반영의 기운이죠. 해가 뜨고 질 때 안개와 구름이 가로질러 끊는 것이 있을 때 흰색이면 초상이 있게 되고 검은색이면 놀랄 일이 생기며 3일 이내에 비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해가 질 때 해에다가 이렇게 구름이 가로지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뚫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엄만 며칠 동안 계속 연속되는 거야? 아니면 잠깐 그렇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주 일어나면 그런 자주 일어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좀 어때요? 지금 미세먼지 저런 현상이 미세먼지는 공해와 관련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동해안에 이 북경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연료를 사실은 석탄을 떼서 우리로 따면 연탄을 떼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연탄 가스가 날라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온 겨울에 미세먼지가 날라온다. 그럼 지금 왜 안 오냐? 더우니까 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계절 풍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름이 교령과 같이 생긴 것이 있으면 그 구름이 나타나는 곳에 장군이 넋을 잃게 된다. 구름이 고니와 같이 생긴 것이 있으면 그 꼬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3일 안에 망한다. 이게 장수가 그냥 죽는. 붉고 누런색의 구름이 있으면 사방이 막히게 되고 해가 졌는데도 밤에도 땅을 비추는 구름이 있으면 대신이 방자하게 행동을 한다. 구름의 기운이 어둡고 타는 것이 있으면 현인이 떠나고 소인이 현직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 흰무지개가 있는데 이거는 재앙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거 나타나면 그 있는 지는 몰락을 당합니다. 최악의 흉주. 자, 그래서